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코인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어요.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아직은 뭐 실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런 기사들이 진짜 설레이고,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 남들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남들은 맥주 먹고 치킨 먹고 하면서 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코인 이슈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피 같은 돈, 소중한 돈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코인 이슈 방송이 돈 버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웹3.0 플랫폼 나와서 코인 이슈랑 같이 공부하고, 세계 경제, 정치,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 관련 이런 정보들, 지식들 웹3.0 플랫폼에 코인으로 파는 겁니다.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랑 시간이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지금 우리 그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지금 방송 정리본 올려드리고 시그널 드리죠. 요런 것들 다 돈이야. 다 공부고. 아, 코인이슈님 언제 뭐 멤버십 나중에 할게요, 뭐 할게요. 나중에도 좋아요. 좋은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차트 긋고 뭐 하고 그것도 공부겠지. 정보 보고 뭐 하고 단타 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 많은 애들이 지락펴락하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차트 내가 어떻게 알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단기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알아. 떨어질 때 줍고 나중에는 올라갈 걸 알아. 제일 단순해. 비트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 사고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팔면 돼. 근데 그거 못 참아서 앞에 있는 수익 20% 30% 그거 먹어보려고 샀다 팔았다 해. 그게 될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뭐 기정사실합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미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 여기 어디예요? 페이스북도 스테이블 코인 그거 인수를 했죠.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걔네가 실버게이트 은행인데 얘네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래도 뭐 얘네 해가지고 유사한 암호화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월가의 대표적 금융기관이 된다. 요 뜻은 뭐냐면, 자, 미국 은행도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골드만삭스 CEO, FTX CEO, 우리 바이든 대선 캠프 때 한 70억 가까이 개인 투자자 2등으로 뒤집어지는 애들, FTX 거래소 CEO인데 바이든이 밀어주고 있죠. 뭐 바이든은 얘를 모른다, 뭐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 얘기를 하는데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년도 안 된 거래소가 거의 막 코인베이스만큼은 아니어도 그 정도 급까지 이렇게 상장을 했다는 거는 뒤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골드만삭스 은행 CEO랑 얘랑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대? 우리 얼마 전에 절신선 카리브해 그레나다 상임이사로 지금 취직을 했죠. 카리브해 8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코인이슈가 다 말씀드릴게. 안 봐도 뻔해. 눈이 달렸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얘네 둘이 얘기할 때.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골드만삭스 대체 불가능한 NFT 상품을 연구 중이다. 뭐 NFT 하는 거는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시티그룹 만들어가지고 NFT,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연구를 할 정도로.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이미 뭐 미국에서는 유사한 서비스 하고 있고,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이걸 딱 출시해서 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월가의 대표적 금융기관 요거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시작했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그럼 누구도 해요? 미국 4대 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멜론은행,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살아남은 은행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여러가지 미국 은행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돈이 잘 벌리네,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골드만삭스만 돈을 벌면 나머지 업계들, 은행들 배 아프죠. 자, 내 동네에 교촌치킨이 생겼어. 근데 교촌치킨에서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신메뉴를 출시를 했어. 요새 간장치킨이 핫하대. 간장치킨을 출시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BBQ, BHC 다음날 간장치킨 바로 나오죠.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 출시된대, 골드만삭스에서. FTX 거래소랑 손잡고 한대. 그러면 JP모건, 코인베이스랑 손잡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요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리 개인들한테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아놓고, 쉽게 말해서 우리 내가 미국 국민이야, 뭐 케빈이야, 골드만삭스 은행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달러를 대출받아. 이 서비스가.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요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이 5천만원이야. 1비트코인을 받고 대출을 뭐 한 3천만원 받았어. 근데 1비트코인 가치가 3천만원 아래로 빠지게 되면 청산을 하게 돼. 그럼 골드만삭스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고 내가 맡겼던 비트코인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5천만원일 때 비트코인을 맡겼고 현금을 3천만원 빌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나한테 남은 건 3천만원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비트코인 5천만원에 샀는데 2천만원은 날리는 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요거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하게 될 거예요. 국민은행, 뭐 농협, 신한은행, 이런 다 기업 은행들, 1금융권들 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하게 되면 경제, 금융 다 따라하는 게 누구예요? 한국입니다. 정부 규제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담보대출을 제공을 해. 그럼 골드만삭스가 개인들이, 미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비트코인 담보로 맡겨놓은 예치량이 뭐 한 100만 비트코인이 돼. 근데 대출 그 리밋이 4천만 원이야. 근데 골드만삭스랑 뭐 블랙록이나 아니면 돈 많은 애들, 자산운용사들 서로 뒤에서 얘기 맞춰서 입 맞추고, 야, 너네 내가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가격 떨어줄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 지금 내가 떨궈줄 테니까 너 나랑 손잡고 어떻게 해요? 정보 좀 줘. 지금 너네 맡겨놓은 거 지금 대출 리밋이 얼마야? 4천만 원이야. 얘기해줘. 그럼 비트코인 시장에 던지겠죠. 4천만 원 아래까지 떨고, 그럼 골드만삭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청산되겠죠, 시장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점에서 얘네 세력들이 다시 아래에서 줍는 겁니다. 재매집을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랑 서로 퍼센티지 나눠 먹고 커미션 먹고. 이해되셨죠? 코인니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죠?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담보대출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코인니시님, 그럼 스테이킹이랑 디파이는 담보대출인가요? 아닙니다. 스테이킹이랑 디파이는
스테이킹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 디파이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담보대출 안 된다는 거.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현금 대출 받는다? 요거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어느 비트가 어느 나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중국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하는 거,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미국 국민이 골드만삭스 은행에 가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달러를 대출을 받죠. 그럼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근데 골드만삭스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산으로 돈을 굴려야 돼. 돈놀이를 해야 돼.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우리가 대출 받고 대출 내주면 이자하고 예금하면 또 예금 이자 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 예금 이자는 2%고 대출을 할 때 대출 이자는 3%야. 그럼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 1%라는 갭이 생기죠. 그렇게 지금 마진을 얻고 수익을 보는 게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맡겨. 그럼 얘네들이 돈을 내줘. 돈을 내주는데 그 돈을 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법정화폐를 대출을 해줬으면은 이자를 받았을 건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내준대. 그럼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셨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국민들한테 받아놓고 그냥 은행에만 보관을 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 벌 수가 없죠. 수익 구조가 없죠. 그러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골드만삭스는 국민들이 맡겨놓은 비트코인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나중에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예치를 하고 예치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예치 상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미국 국민이 비트코인을 맡겼어.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비트코인 갖고 뭐 할 거야? 그 맡겨주는 그만큼, 대출해준 만큼 돈을 벌어야겠지.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이런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FTT 거래소 지금 CEO랑 카리브해에서 얘기를 나눴죠. 무슨 얘기 했을까? FTT 거래소 CEO랑 만나서, 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대출 해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할 건데, 너네 거래소랑 연관이 돼서 너네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예치 담보대출 상품을 서로 출시해서 서로 밀어주자.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겠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상품을 출시를 해. 근데 거래소 애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야 돼. 조인을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FTT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애들, 매수하는 뭐라 그럴까, 고객들을 골드만삭스에 예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 그럼 골드만삭스에서는 FTT 거래소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요거 보세요. 코인베이스랑 JP모건이나 뭐 웰스파고 은행 나올 겁니다, 기사. 요거 나오면 코인이슈가 이렇게 얘기했지, 코스트라다무스 갑니다. JP모건, 코인베이스랑 서로 합작해서 뭐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 요런 식으로. 골드만삭스는 지금 자기 파트너를 FTT 거래소로 낙점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추후에 비트코인 예치 상품을 받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얼마 이자를 줘.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을 빌리거나 필요로 하는 기업들, 필요하면 그런 기업들한테 더 높은 마진을 이용해서 줘. 계속해서 골드만삭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ETF, 인버스, 이런 상품들, 뭐 파생상품, 그리고 또 곡물 ETF, 뭐 석유 ETF, 금 ETF, 구리 ETF, 이런 상품들 누가 만들었을까? 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로 살 수 있는 주식 상품들, 주식시장, 매력적인 자산시장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왜? 연준이나 이런 골드만삭스 이런 그 미국 은행들이 달러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막 사람들을 다 꼬실 수 있는 자산시장 매력적인 상품 시장이 필요해. 자산시장이. 그러면 이 상품 괜찮지 않을까? 곡물 ETF 만들어. 인버스 만들어. ETF 상품 만들어. 그러면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도 높이면서 연준이나 이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어. 달러의 가치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시장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게 될 거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투자가 제일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사놓으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웰스파고, 코인베이스, FTT 이런 애들이 다 올려줘.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줘. 팔아줘 대신. 얘네들이 팔아주면 하위 버전 애들 누구 있어요? 우리 한국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은행 가가지고 대출 상품 이런 구자 가가지고 비트코인 그냥 그 디센트 월렛 딱 콜드 월렛 넣어놓고 맡기고 이자 받고 한 달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입니다. 요게 우리가 코인만 사놓으면 얘네들이 다 가격을 올려줘. 피델리티, 블랙론 이런 애들을 올려줘. 왜? 얘네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 FTX CEO 샘 베그 프리드먼 카리브에서 비공개 만났어. 뭐 했을까? 야, 앞으로 우리 너네랑 같이 협업을 맺고 싶다. 같이 하자. 지금은 거래소나 이런 뭐 디파이 플랫폼이나 스테이킹 플랫폼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예치해놓고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금융권 애들이 하게 될 겁니다. 금융권 애들이라면은 미국 은행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뭐 뉴욕 멜론은행,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이 하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 밥그릇을 서로 나눠 먹을 겁니다. 기존에 은행이 하던 예금을 해놓고 대출을 내주고 예금 마진을 먹는 그런 일들을 지금 코인판에서 뭐 플랫폼들 있죠. 이런 애들이 하고 있어. 거래소가 하고 있어. 꼴보기 싫지 당연히.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정부나 국가가 밀어주지 않고 규제가 없으면 비트코인 시장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밥그릇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거래소에서도 거래 뭐 이런 것들 그 수수료 이런 것들 자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업비트 기준 해가지고 두나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조면 90% 이상이 수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치킨 장사 하시는 분들 순수익이 얼마 남으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쏴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자영업자하고 사업을 한다. 순수익, 순마진이 몇 프로 정도 남으시나요? 100% 중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 어떠한 이런 직장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많이 알고들 있는, 흔히 알고들 있는 직업 중에, 사업 중에 평균 마진, 평균 수익이 90% 이상인 직종,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자, 30% 정도, 20% 정도 말씀하시죠. 38% 정도, 50%만 남아도 진짜 많이 남는 거야, 자영업자분들. 코인 이슈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50%만 남더라도 진짜 많이 남는 겁니다. 인건비, 뭐 배달비, 뭐 원자재 뭐 이런 거 다 월세, 마케팅비 50% 나오면 그 사업은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20%, 30% 이런 것도. 자, 80%, 90% 게임 산업. 게임 산업도 더 들어갈 겁니다. 광고비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IP라던가 이런 것들도 또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대여하는 비용이 또 크다고 해요. 90% 이상 하게 되면은 업비트만 한 게 없어. 암호화폐 이런 사업이.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미 다들 알고 있어. 은행권 애들이 군침 달려 지금 침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게 돈줄이 어떻게 돼요? 포착이 됐으니까.
금강이 발굴이 됐으니까. 지네들을 같이 넣어 먹자. 너네 같이 안 해줘? 그럼 규제할게. 정부. 어차피 금융권 애들이 정부 애들이기 때문에 규제할게. 너네 못하게 할게.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 얘네 지금 애들이 누구냐면은 트럼프의 경제부에 있던 애들이 다 골드만삭스에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경제부 행정부 애들이 블랙록 임원들이죠. 블랙록 이전까지는 골드만삭스에 있으면은 미국 정부 애들이다. 임원들은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도 미국 정부 자제들이 막 많이 있어요. 관계자들이. 그럼 골드만삭스 CEO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FTT 너네 우리가 미국 규제 앞으로 좀 원활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 이제 최근에 IPO 상장하려고 했지? 코인베이스처럼 너네 나스닥에도 상장하고 싶지? 우리가 도와줄게. 자금 우리가 조달해줄게. 우리랑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공개 만남에서.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파생 수익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업비트가 거래 수익 수수료만 하더라도 막 뭐 몇 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었죠. 우리가 도지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면 수수료를 받아 먹죠. 업비트에서. 근데 바이낸스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업비트가 그렇게 많이 버는데.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는 선물 거래가 없습니다. 마진이 없어요. 선물 거래도 없고 마진도 없고 ETF도 없고 파생상품 이런 것도 없고. 우리 MEXC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 있고 ETF 인덱스까지 있어요. 마진 있고 선물 거래 있고 ETF 인덱스. 요거 세 개가 없어. 국내 거래소에는. 근데 MEXC 글로벌에서는 있죠. 자, 우리 코인 방송 보면은 현물 방송, 선물 방송, 뭐 마진 방송 이렇게 있는데 선물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베팅을 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5천만원 갈 것 같아. 베팅에 5천만원 이상 가면 그 베팅할 만큼 수익 먹고 떨어지면 잃는 거고 청산 당하고. 그게 이제 선물이고 마진인데 해외 거래소는 그렇게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거래소의 수익이 진짜 어마무시한 게 선물 거래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선물 거래에서 수수료가 뒤집어지게 나옵니다. FTX 선물 거래 하는데 수수료 뒤집어져요, 얘네. 근데 앞으로 선물 거래 아니면 담보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미국 그 금융권 애들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야. 야, 우리 은행 금융권 있는 애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너네 해? 이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솔직히 선물 거래는 우리가 먹어야지.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 관련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 위험해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딥하게 좀 그 규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인도 관련해가지고 뭐 와지레 X코인 얼마 전에 댓글로 이렇게 문의 주셨었는데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와지레 X코인은 담는다? 추천 안 해드립니다. 차라리 와지레 X 할 바에 BNB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BNB도 추천 안 해드려요. 차라리 하실 거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으세요. 인도 시장이 뭐 전망이 밝고 좋다. 아는데 인도 이더리움, 폴리곤 담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거래소 관련된 거 만약 인도에서 거래소 막는다. 정부에서 거래소 한다. 그렇게 되면 와지렉스 어떻게 될 건데? 코인베이스고 바이낸스고 뭐 인도 다 진출하죠. 인도에서 암호화폐 규제 딥하게 들어가고 만약에 아무리 바이낸스로 인도에서 만약 안 되면 와지렉스 안 됩니다. 와지렉스 코인이 뭐라 그럴까? 우리 많이들 좋게 생각을 하고 뭐 인식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커뮤니티 상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지렉스 코인 나쁘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거래소 관련 플랫폼 코인은 위험하다. 앞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 없죠. 인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코인베이스, 자, 지금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와지렉스 코인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이낸스는 BNB 코인이 생성이 됐고, BNB 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코인이슈도 BNB 코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인이슈님, 코인베이스도 뭐 COB 코인 아니면 CMB 코인 해가지고 코인베이스의 자체 거래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코인베이스는 왜 바이낸스처럼 BNB 코인을 안 만드나요? 왜 안 만들까? 코인베이스가 소각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코인베이스 거래량 해가지고 막 뭐 런치패드고 뭐고 서로 결합하면 코인베이스가 코인 발행하면 가격 미친듯이 올라갈 거 뻔히 합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바이낸스 BNB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왜 안 만들까? 바이낸스처럼 못 만드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SEC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못 만들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누구나 돈 벌고 성공하고 확실하게 딱 100% 예상이 가는 거면 다 해. 코인베이스 안 만들 이유가 없죠.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 소각시키고 하면 가격 무조건 올라. 근데 안 만드는 이유 뭘까? 규제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 관련 플랫폼 코인들은 좀 생각하시는 게 맞다. 무턱대고 막 뭐 방송에서 뭐 좋다 그래. 와지렉스 코인 너무 좋대. 한국 커뮤니티 꼭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도에서 얼마나 발전이 될 건지. 물론 시장이 크고 좋은 건 맞아. 근데 바이낸스가 성공할 건지 어떻게 알아? 누가 장담해?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무조건 코인 투자는 안전성이 1%예요. 1순위입니다. 안전한 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와지르X 특집 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거래소 플랫폼 코인. 제가 시간을 잡아서 한번 해드리고 또 딴 길로 샜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카리브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이런 내용들이겠죠. 뭐 담보대출 서비스 출시하고 4대은행 멜론은행 얘네들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우리 골드만삭스가 해줄게. IPO 상장할 수 있게끔. 요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시작하게 되면은 나머지 JP모건, 웰스파고, CT 이런 은행들 다 들어간다. 그런 은행들이 다 들어가면은 우리 한국 농협, 국민, 신한, 기업, 새마을, 금고 다 비트코인 맡겨놓고 예치하면 이자 받는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 비트코인 목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